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심심하이드의 최혜빈입니다. 7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각 주말 확인 가능했었죠. 미국의 7월달 신규 일자리 숫자가 16만 2천 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실업률은 7.4%를 기록하면서 4년 7개월 내 가장 낮아서 깜짝 놀랄만한 숫자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임금자 위주로 실업률이 좀 낮아진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어서 내용 사실상 지름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 절하를 받았습니다. 때문인지 뉴욕도 크게 오르지 못했었는데 우리 원달러 환율도 때문에 달러와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5원 이상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일 거래 연속 사자, 올 들어 사상 최장기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매수 강도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 차트 민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유진투자증권으로 가보죠.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0일 거래를 연속 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비책 쪽에서도 연속적인 매수가 조금 없어지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현물의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간은 112억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운송 장비 이런 쪽 관련해서 매수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기간은 소폭이나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운송 장비는 오늘 그 기간과 함께 그 외국인과 함께 기간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화학 그리고 유통업 등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 기관과 외국인 소폭이나마 매도세와 매수세를 양쪽에서 받아주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유통업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개인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업종을 사고 있다라는 느낌은 보여줄 수 없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화학 그리고 운송장비 이런 쪽에서만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의 속내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20선, 사실상 금요일날 1940선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여기 이제 3메이저 주체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강하게 사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금 9거래일 오늘까지 치면 10거래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산 탄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게 있는데 이제 더 사보자, 더 가보자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외국인이 어떤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줘야지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선이 조금 넘어가면서 조금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외국인이 사는 업종의 매도세를 보여줌으로써 사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시장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업종들 특히나 오늘 그 스마트폰 부품주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던 그런 종목들이 기관의 매수세를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결국에는 파트론과 세코닉스 최근에 낙폭이 스마트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그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낙폭이 컸었다가 대부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내에 주가의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파트론도 오늘 4%,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그 스마트폰 부품주의 상승의 흐름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메이저의 수급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들은 전반적으로 사고 싶은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 느낌이 오늘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좀 낙폭이 컸었지만 대부분 낙폭을 만회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도 오늘 파트론을 필두로 해서 2% 이상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유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은 좀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좀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도 1920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550포인트 이상이 돼 있는 시점에서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서 사실 조금 먹을 자리가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지수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종목별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다 올랐다. 지금 어느 정도 오를 종목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들이 아닌가라는 입장이 개인의 전반적인 그 속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도 우리 정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지난주 후반 정도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고려했을 때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 약간의 현금화 내지는 매도하면서 가볍게 할 그런 어떤 타이밍이 온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낙폭과대주 위주로 집중 매수하는 기관의 전략은 성공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스마트폰 부품주가 올라올 것이다. 실적 발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씩 그 코스닥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그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아마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지금까지 우려감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회복을 못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좋지 않은 우려감들은 일단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는 1분기, 2분기 때는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발표되는 실적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 이런 요인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그 실적 우려감에 대한 해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1900선 그 코스피 지수는 190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61선 어느 정도 550포인트 안착을 한 이후에는 주가의 방향성이 사실 탐색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됐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됐든지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일단 주가 지수의 행방 자체는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짝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가 어떻게 보면 또 바닥 대비 거의 한 1-20%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싸게 샀던 그런 웨이저라든지 그리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자리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또 61선 지지 테스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1900 지지 테스트가 분명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900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 탐색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1950선에 대한 그 코스피 지수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사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사서 사실 먹을 종목들이 많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 자체가 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만기주에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과 관계없이 주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매수에 임하시기보다는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장중에 좀 낙폭이 큰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적극적인 매매 자제하되 코스닥의 스마트폰 낙폭과대주 약간씩 사보라는 말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낙폭과대주인데 크게 좀 빠진다 싶을 때는 약간씩 싼 가격에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만 전략을 이번 주 펴자라고 적극 매매 자제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 관련된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주쌤 불러볼게요. 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잡아주실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저도 이제 7월 옵션 만기가 끝나는 바로 그 금요일 날 이번 7월과 8월 옵션 만기까지 상단은 무조건 물려 죽더라도 무조건 이 자리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자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에 모두 다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52점대 후반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노출이 다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냐 상당히 의문점을 좀 자아냅니다. 조금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 변곡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선물 시황 부분이 보면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콜옵션과 풋옵션에 좀 비싸져 있는 가격대가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는 이론가로 회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발의 영향력이 상당히 요즘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발 이제 또다시 이제 비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지금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이 매도 압박 부분과 이제 개인들 자체가 이미 고점이 좀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은 누구나 여기저기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방 포지션들을 살짝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청산성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거의 또 약 손실 구간에 들어오게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조금 찝찝합니다. HSBC 쪽 발표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주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는 좀 약할 부분이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이 거의 있고 이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역크로스 쪽으로 긍정과 부정의 반대 시장의 급부를 만들어 주려면 이미 지금쯤 시간이면 슈팅이 하나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단기 박스권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기가 현재 기준에서는 에너지 자체가 지금 거의 소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 투신 쪽이 매도가 드디어 이제 매수분들이 이익 실현이 나가고 누적 포지션 자체가 매도로 전환이 되는 포지션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감싸는 포지션이 외국인들 쪽에서 강화되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위로 갈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겠죠. 없는 상태에서 퉁퉁퉁퉁 건드리게 되면 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선 정확하게 종합 지수와 종목들은 상단을 찍었습니다. 상단을 찍었는데 선물 지수가 상단을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놓고 보시면 좋겠고, 매수는 잡으시되 변곡 쪽에서 매수는 잡으시되 짧게 끊어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매도로 롱 포지션 갖고 가시는 분들 아마 고생 무지하게 하시고 나서 털고 나서 매도 포지션이 아마 걸릴 겁니다. 지금 그 변동은
만긴 날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만기 좀 조용하게 넘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에서도 개인들만의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는 반면 풋옵션 쪽도 개인들 뿐이지 외국인과 기관계, 콜 풋옵션 양시장 모두 다 기존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현재 기준에 대해서 컨텐커 상황 자체를 백어데이션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 올렸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이 금액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차익 쪽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고 비차익 쪽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조금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만 영향력 자체는 여전히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지표가 나와야 우리나라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자체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선물 지수가 252점 후반부 때 뒷자리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뒷자리는 저희도 대박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보다 솔직히 저희가 더 많이 대박을 내야 되기 때문에 뒷자리 말씀 못 드리고요. 250점대 후반부를 외국인들이 매수로 확대로 빵 뚫어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시장 조정입니다. 그건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변동성 엇박자, 즉 개인들이 이 부분이 변동성 엇박자가 뭔가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인들이 매도로 일관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우상향 쪽으로 열려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이 매도로 일관되니까 시장이 여기서 매도포가 커지자마자 지수가 위로 올라갔고요. 거기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축소 나오자마자 지수가 부러지는 형태를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요 엇박자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개인들이 계속 매일매일 단타로 손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250.25 자리가 상당히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 부근에 와 있죠. 부근에 와 있는데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지지냐 저항이냐에 따라서 단기 추세가 살짝 걸릴 겁니다. 이 추세는 옵션 만기 전에 흔들어내는 마지막 변동 추세이기 때문에 요때 승부수 잘 띄우시는 분들은 콜풋 옵션하고 선물을 잘 띄우시는 분들은 계좌가 좀 많이 터지실 거고요. 이 기준에서 지지 저항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가 나온다면 매수 포지션으로 일관하시는 게 맞고 저항대가 맞으시면 매도세로 일관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위쪽 상단은 오늘 조금 작게 잡겠습니다. 251.35로 설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최하단 밴드는 좀 저 밑에 있을 거라 안 보실 것 같은데 247.45로 설정을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리에서 보셔야 될 자리가 250.25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자리에 지금 저항대를 맞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표가 이제 막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있게 매매가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 지표가 나오고 나서 잡으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큰 그림상 오전에 저라면 지표 자체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도로 일관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막 쏟아지네요. 그래서 자 매도로 좀 일관하시고 그 부분 이후에 시장 매수는 짧은 안타 전략으로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전장에서는 약간 매도 이후에 짧게 매수 전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일단 조용한 만기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내일 모레 만기날 계속해서 분석 들을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 좀 해봤는데 현재 코스피는 여전히 약보합권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업 종목부터 보시죠. 네, 오른 종목 가운데 코스닥의 CJ ENM이 눈길을 끄는군요. 오늘 한 5% 정도까지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영화 설국 열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닷새 만에 300만 관객을 지금 불러왔다고 하죠. 삼진 L&D는 이제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난 폐마가 오늘 불고 있는데요. 수혜주로서도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일 유업은요. 뉴질랜드산 분유 리콜 수출 때문에 반사에 거둘 수 있다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남양유업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엔지니어링조차 주가가 부진합니다. 오늘 하락 전환 장중에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삼성물산과 함께 동반 약세를 띠고 있고요. 동양생명의 경우에는 M&A 문제가 조금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ING 생명 쪽에서 인수 불발 소식이 오늘 나와서 거의 하한가에 좀 접어들어 있어 7월 상승분이 모두 반납된 상황이고요. 국순당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 실적 공시를 했는데 2분기 적자 전환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 지금 거의 신저가 바닥권까지 추락해 있습니다. 네, CJ E&M 포함해서 업 특징주 분석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 지점으로 가보죠.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국열차 남편 부분과 함께 좀 보셨나요?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봤습니다. 네, 네,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네. 조만간 볼 예정입니다. 네, 300만 명의 우리 강보경 대리님하고 저하고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좀 오르는 이유로서 이 설국열차가 거론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해외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좀 빠졌다가 실제로 개봉 닷새 만에 300만 관객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침보다는 상승폭을 약간 줄였지만 4.5% 오른 3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M이 투자 배급사로 참여한 영화 설국열차의 흥행 소식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설국열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개봉 닷새 만에 300만 관객 돌파했고 한국 영화 최다 관객인 도둑들이나 2위인 괴물보다 빠른 흥행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감안한다면은 향후에도 이 성장성을 좀 더 반영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동안 좀 기대감이 커서인지 기관들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를 길게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정고점 부분까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고요. 기관들 매도세를 좀 보시면서 반등 시에는 좀 이익 실현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4만 원 넘어가는 수준에서 짧게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삼진 L&D 말씀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가운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죠. 스마트 그리드나 LED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전력년 수혜주에서도 LED 조명 수혜로 예상이 되는 삼진 L&D가 오늘 3.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LED 조명 수주로 실적 가시성이 확대될 것으로 올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업체와 한 540억 정도 규모의 LED 납품 계약건을 공시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올해 LED 조명 수주가 1,0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LED 조명 매출이 전년 100억 원에 불과했고 올해 예상 매출이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대규모 계약건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가식성이 확대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1분기 시점이 흑자 전환이고 2분기에도 1분기보다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적이지만 3, 4분기에 급성장하는 구조로 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PER 6.6배로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2차 전지 사업을 같이 하는 삼진 L&D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5,0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고 지금 보신다면은 6,000원 이상까지 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호재가 나와서 올라오는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은 최근에 우유 가격 인상 뉴스도 있었지만 오늘 올라오는 부분은 그 다국적 기업인 뉴트리시아라는 전날 웹사이트 공고문에서 뉴질랜드에 시판되는 분유 2종을 리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뉴트리시아는 분유 원재료 납품 업체에서 박테리아 오염 문제를 통보받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리콜을 결정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당국이 뉴질랜드산 분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분유를 비롯한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연간 20억 달러 구매하는 거대 시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분유
한국 분유 선호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분유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2013년 올해에는 50에서 100% 이상 전년 대비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감안할 때 지금 단기 하락 국면을 탈피하고 있는 메일유업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37,000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고 기관들의 매수가 3일째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42,000원에서 43,000원 사이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한 4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J E&M 그리고 메일유업 삼진 L&D 분석 들어봤는데요. 강보경 대리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병설 돌고 있더라고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금요일날 이 이슈로 약간 주가 희비가 엇갈렸는데 오늘은 동반 하락이네요. 네, 삼성물산이 지난 2일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 24만 5,481주 매입했다고 공시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 매입이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양사의 합병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나오면서 삼성물산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측은 우선 단순 투자 목적을 위한 신규 지분 취득 성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두 회사의 장기적인 합병이라는 시나리오보다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번 매입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주 대상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첫 행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분 매입의 효과나 목적이 좀 불분명한 가운데 이번 이슈는 삼성물산 단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회사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좀 이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매입 그 금액이 재무 구조에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슈로 주가가 추가 하락한다면은 전 저점이 51,000원 선 아래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동양생명인데요. 동양생명이 지금 보고펀드와 함께 진행한 ING생명 인수 무산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이제 ING생명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인수 가격을 동양생명이랑 보고펀드 컨소시엄이 제출을 해서 우선 협상권을 부여받았는데 이제 동양그룹이 동양생명에 대한 계열 분리를 반대하면서 동양생명이 예정했던 5천억 원 투자가 무산되면서 우선 협상권을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 3일 차순위 대상자였던 MBK 파트너스를 이제 ING생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동양생명 주가가 ING생명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했던 만큼 그 실망감에 이제 주가도 좀 하락세 연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역시 동양생명 자체의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 외형과 수익성 감소가 일부 예상되긴 하지만 주가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 하락 나와서 전 저점 부근인 9,400원 선 아래 온다면은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 이제 국순당인데요. 2분기 지금 실적 악화 소식에 이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순당의 2분기 지금 영업손실이 영업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1억 8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 더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16억 원, 31% 넘게 줄어든 수치고요.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8,700만 원 기록해서 지금 적자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제 주요 원재료인 쌀 가격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막걸리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가 이제 다니던 고정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실적 전체적으로도 하향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기관들 지속적인 매도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에 이제 52주 최저가 가격까지 차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52주 최저가 경신 가능 우려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히려 7,500원 선 이상으로 반등 나온다라면은 분할 매도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합병설 그리고 인수 불발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동양생명은 그렇지만 분할 매수 쪽의 의견을 주셨었죠. 마지막 국순당까지 설명 감사합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1920선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아침인데요.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보라고 조언 주신 것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김동삼 이사님, 이번 주 8월 8일 목요일은 8월 옵션 만기가 예정이 돼 있죠. 만기 주일이만큼 일시적으로 눌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눌림 시에는 그렇지만 주식을 사는 쪽으로 매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밖에 정태근 팀장님도 주 초반 코스피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맨 마지막 줄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1950쪽에 저항도 예상이 되고 역시 옵션 만기 이전이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좀 자제하자라고 비슷한 톤으로 정승영 과장님도 조금 전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이 밖에 유창현 대표님은 이번 한 주 자동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하셨었고 이두코 대표님은 미국 주식시장에 주목하셨는데 다우지수 21선에서의 움직임 역시 관찰하자라고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전문가는요. JB스탁의 이상민 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이 말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비슷한 의견을 내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는 유창희 대표님의 자동차주 상승 여부 주목에 공감 의견 드리는데요. 네. 자동차주 현재 이제 IT를 대신해서 주도주로 나서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만큼 엔화 약세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의 의견에는 공감을 표시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추가 상승 이번 한 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연구원님만의 전략 들어볼게요. 저는 추가 상승부터 일단은 하방 지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공방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저점 대비하면 약 7%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 좀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만기 이전에 단순한 좀 조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만기 이전에 조정이고 약간 하방은 그래도 조금 담보가 된 상황 속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셨었는데 자, 그러면은 글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짠다라는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그동안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건 기본적으로 수급 주체들의 고른 매수세 유입이었는데요. 네. 지금 갈팡질팡한 기간과는 다르게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화학, 철강, 정유중 종목들이 좀 집중이 되었고요. 네. 이는 펀더멘탈적으로는 탄탄하지만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 많이 보였습니다. 지난 주까지 약 한 20일 동안에 1조 원 이상 매수세 들어온 만큼 이번 달에도 계속적으로 연기금 매수세 보여줄지 좀 주목을 해야겠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또 외나 약세 흐름이 당분간도 재개될 흐름도 나타나지 않는 만큼 현재 1920선 저항선이 지속적으로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기금을 좀 따라해보면 좋을까요? 외국인과 기관, 결국 수급 보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개인 투자가분들이 따라하시기 가장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수세도 보이고 있지만 또한 차익 실현도 좀 내보내는 등 수급적으로 가장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는 만큼 기관이 좀 매도한 종목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 매도 종목 주의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최근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제 비만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년 남녀들도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이는 또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성분 분석기 전문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 인바디를 통해서 지난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된 성장주로 볼 수 있는데요. 국정 PER 같은 경우
8에서 9 정도로 아직도 이제 저평가 상태입니다. 또한 마진율 경쟁을 하고 있으나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성장성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 다른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서 좀 의문감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59% 정도가 이제 수출국 확대나 또한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좀 다시 언급을 드리면 주가가 이제 한 단계 급락 이후 좀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21선, 61선 같은 경우 지지선에서 이제 보통 저항을 좀 받게 마련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 패턴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또한 기간 또 연기금에서 한 단계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길게 봐서 연말까지는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좀 눌린 목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매수가 8,300원 이하에서 잡아본다면 목표가 9,200원 또는 손절가 7,800원으로 대응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바이오스페이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상민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파트론이 6% 급등하면서 훨씬 더 코스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전에 1910선으로 낙폭을 약간 더 키웠습니다. 중국장이 막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개장한 상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폭 강법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군요. 계속해서 PMI 지표가 중국 정부 집계가 괜찮은 이후에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중국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중국 시장 분석 들어볼 텐데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대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0선은 지켜주고 있는 흐름. 그런데 이번 주 후반에 중국 지표 쏟아진다고요. 오늘도 당장 서비스업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이제 HSBC PMI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주요 통계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 주 초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 후반 들어갈수록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있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 위에서의 안착은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부동산주에 대한 규제 완화,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주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A주의 269개사의 상반기 실적 예상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29개사가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 91%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시에 좀 견조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HSBC 비제조 PMI 지수의 예상치가 예상치가 51.3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서비스업 지수에 따른 서비스업은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증시가 좀 관망세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합권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나올 중국의 HSBC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역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후반까지 분석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성대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한 번 좀 출렁입니다. 코스피가 192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한 555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확실하게 조금 지표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사그라든 시장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횡보는 조금 유지하면서 갈지자 형태를 그려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있죠? 이번 달부터 코스닥 실적 발표 있다는 거. 당연히 코스닥 실적주 사셔야 됩니다. 그 점 놓치지 마시고서 좀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수익률 오늘 두 종목 목표가 달성해가지고요.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 삼형엠텍, 파트론 등등,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유진기업, 그다음에 캠시스 세컨스 KPF가 있었는데요. 먼저 삼형엠텍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5.14% 도달했죠. 3% 이상 갔습니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다음 파트론입니다. 자,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6.72%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가는 3%였죠. 역시나 축하드립니다. 자, 실리콘웍스가 거의 보합권이고요. 유진기업도 마이너스 1% 정도,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캠시스가 마이너스 한 3% 정도인데요.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코닉스 역시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KPF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3%까지는 안 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종목 KPF만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추천드렸던 이유, 좀 실적이 너무나도 좋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좀 반등을 주는 골드크로스 소유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닥권 내에서 반등을 주면서 주가가 천천히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던 가격대는 9,000원 정도, 한 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한 1% 조금 안 되게 수익 중입니다. 충분하게 목표가 3%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3% 응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100개 종목을 했죠.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와 오늘 코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루멘스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종목이에요. 자, LED 관련주잖아요. 지금 LED 관련주 중에서 가장 살 수 있는, 가장 사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루멘스입니다. 서울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여러 종목 많지만서도 루멘스가 기관들이 사기에는 가장 좋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다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골드크로스 안착했습니다. 오늘 약간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지만서도 긍정적인 이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고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 4일 연속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계속적인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골드크로스 상황에서 충분히 반등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충분하게 목표가 이상으로 간다면요, 11,000원 돌파하고요, 한 1,5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연말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보다는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가격적인 메리트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코렌입니다. 자, 코렌 카메라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렌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언제 있었냐면요,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급등한 날 7월 3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주가 그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다시 가고 있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려졌죠. 이 종목 코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단기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 이 단기 바닥권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타면서 11선 위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준다는 거죠. 자, 코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3분기 실적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자면요, 아직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700억이기 때문에 크게 수급적인 모습은 안 보이지만서도 기관들이 간간히 조금 들어오는 모습 자체는 눈에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거든요. 6월 초에. 그 물량 다 뱉어냈고요. 다시 최근에 조금씩 담는 모습이 잡힙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확률이 높고요. 오늘 카메라 부품주들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렌도 그 중심에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바꾸서 전고점 뚫고서 상승해 줄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이 종목도 역시나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좀 더 크게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루멘스랑 코렌이랑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루멘스 정말 좋고요. 코렌도 마찬가지로 또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실적에 대한 정말 증가치가 컸던 코렌, 또 코렌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렌이 9,410원 정도인데요. 현재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제가 왜 눈여겨보자면요. 카메라 부품주 중에서 세코닉스 같은 종목도 있을 테고 살펴볼까요? 세코닉스 역시나 지금 오늘 4%에서 급등 중인데 이 종목 역시 바닥권 라인에서 잘 움직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세코닉스 실적이 좋은데 아직 실적에 대한 이슈 자체가 아직 모멘텀으로 작용을 못 해주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코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 고점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종목들, 최근에 추세 자체가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요. 종가 좀 뚫고서 올라가면서 크게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렌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중심에 있고 수급도 다시 들어올, 시가총액이 작지만 많은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코렌 같은 경우는 현재가 9,410원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3%가 아닌 그 이상까지도, 10,000원 이상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41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났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손절가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8,900원이 아니고요. 9,100원으로 잡습니다. 네, 9,100원으로 잡겠습니다. 9,100원 잡고 목표가 3%, 미착 목표가는 한 10,000원 이상까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렌 말씀을 드렸고요. 두 종목 빠르게 수익 실현했죠. 또 한 번 내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코렌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6년 만에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ICT 최종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애플 금지의 수입 금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도 역시 항소하겠다는 그런 속보가 나와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종 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은요 9일에 있을 예정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단 미국 ITC 쪽에서 최종 판정 날짜를 뒤로 좀 미뤘었죠. 9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이상 출발 와이드 2부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